듣든가 무슨 뽕짝을 듣든가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응, 묻혀지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밥 먹고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응. 그러지 않으시고 왜? 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안녕하세요. 선교사님과 관계에 대한 거를 또 한번 이제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태까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관계에 대한 거를 우연치 않게 삶에서 이제 맞이하게 돼서 그 안에서 내가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 좀 먼저 어려운 면, 젊었으니까 젊었을 때 어려운 거를 지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지금 몇 년 된 것이죠, 선생님? 그래서 한 25년? 26년? 올해 26년째죠? 66년 되니까 이제 본인의 내가 삶에서 얻었던 것들을 이제 그 지식, 선생님 그동안은 이제 책을 또 많이 읽으셨고, 그래서 지식으로 해서 또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 대학원도 가셔서 거기서도 특별하게 또 관계, 상담 쪽으로 또 이제 하시고 또 자기만의 어떤 또 주제를 만드셨어요. 관계 해부학이라고. 그래서 relational anatomy인데 사실 이 개념은 전 세계 선생님 하나밖에 없죠. 네. 예. 이제 그걸 해 가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여쭤보는 거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소렌 스터디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는 내가 관계 쪽으로 해서 관계가 재밌고 그거를 이제 나의 자신을 알으셨어. 관계로. 그래서 지금 25년이 되니까 어떤 내가 이게 정말 내 천성이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거고 내가 공부를 소울과 스터디를 바꿔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힘이 생기나요, 선생님? 우리가 뭘 이렇게 보려면 음. 자세하게 모르면 현미경이 필요하고, 또 뭘 보려면 뭐가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냥 보면 관계가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를 본인이 아셨잖아. 그전에는 응. 선생님께서 내가 관계에 이렇게 있다 이거는 몰랐지만 그걸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게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쓰셨고 유치원 선생님 원장님을 하시면서도 부모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내가 관계 쪽으로 이제 다져지고 해서 이제 관계 해부학이라는 선생님만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이론, 그다음에 모델을 지금 만드셨어요. 이제 그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는 뭐냐면 선생님이 선생님 것만의 거를 이제 진짜 내 거를 만들었어. 관계로 봤어. 나는 진짜 관계가 너무 좋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관심이 가는 거지. 내 눈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나를 다져 놓으니까 선생님의 삶에서는 어떤 힘이 생기시냐고요. 내가 삶을, 아, 음, 관계를 이렇게 다져 놓으니까, 어, 일단은 1차원적으로는 어떤 힘이 생기냐면은, 제가 관계 해부학 블로그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 예전 같았으면 너 관계를 참 잘 해석하고 잘 알아차리고 뭐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누군가가 해줬을 수도 있고, 음, 제가 또 그 역할을 또 하기도 했고, 음. 그 대신 누군가 말을 전달할 때 제가 해주기도 했는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피드백을 받았어도 이거를 내 것으로 글로 쓸 수 있는 힘은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전은 이렇게 내가 관계 쪽으로 막 했는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거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뭐였나요, 선생님? 소련 스터디에서의 제가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소련 스터디 101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동안에는 지식으로 세상을 계속 해석했잖아요, 제가. 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는 걸로 해석했다 해야 되나? 음. 근데 지금은 이 지식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간을 알게 된 거죠. 또 이게 다른 눈에 영역. 보이지 않는. 네. 또 다른 영역으로 그래서 영역을 음. 알게 되고,
그게 이해가 되고 하면서 지금은 관계 회부학이라는, 예전에는 그냥 지식을 막 이렇게 글로 이렇게 쓰려고 되게 애를 썼더라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관계 회부학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쓰는데 그래도 세상에 어떤 이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 음. 그 이론 중에서 내가 지금 이 관계 해부학에서 어떤 이론을 지금 접목시키고 있지를 지금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음.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만 내 이론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제가 그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 듣는 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정리를 해 보면 선생님께서 인제 새로운 그 결혼을 하시면서 그동안 인제 익숙했던 친정에서의 익숙했던 27 년간의 관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제 시댁에 아주 많은 관계를 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또 다행히 본인 선생님께서 관계 쪽으로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아무튼 25 년간의 내가 실습을 하다 보니까 관계 전문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은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걸 '아 이걸 쪼끔 더 체계적으로 내가 그동안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나만의 생각이 있던 거를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의 이론, 다른 것들을 보면서 나의 이론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어떤 중이시다.' 요렇게 좀 정리를 해 보면요. 이제 한번 지금 그런 중이시다라고 인제 소개를 드리고 인제 궁금한 게 인제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선생님. 부모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선생님께서는 유치원 원장을 하셨으니까 부모와 아이 관계에 인제 많이 중점을 하셨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도 있는데 또 연인 관계도 있잖아요, 연인 관계. 네. 그 연인 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연인 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관계는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되잖아요. 나 모르잖아, 이 사람은. 음음. 그러면 가장 건강한 거는, 지금은 많은 부분이 보니까 요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연인 관계에서. 아 그래요? 어떤 요구가 음.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해 줘. 저렇게 해 줘."라는 어떤 나의 요구.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음. 이 남녀 사이가 되더라도 음. 내 요구를 하기 서로 바쁜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가? '나는 뭘 요구를 한다는 게 뭐지? 나 이거 사 줘.'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가? 사주라기보다는 "난 뭐 여기 가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뭐 언제 만날 거야." 이러면 뭐 각자가 그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먹고 싶은 게 다를 수도 음.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시간을 쪼끔 못 안 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 못 만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어 매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런데 또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친구는 매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치면, 남자 친구는 이 사람도 되게 사랑하지만 내 일도 중요한 사람일 수도 음.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봤을 때 일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럼 나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음. 그러니까 그런 요구 말이에요, 아 이게. 그런 요구들 그 각자의 음. 요구들을 어떻게 음. 절충하냐. 음음. 그런데 인제 이 남녀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랑이라는 굉장히 뜨거운 관계들이 인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여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인제 소렌 스터디가 여성 공동체이다 보니까 여자들은 원체가 쪼끔 어느 쪽 뇌가 발달됐더라? 그 관계의 뇌가 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남자 뇌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되고 내가 그쪽에서 나를 갖다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 줘야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딸도 있고 저도 딸도 있고 이제 있는데 만약에 조언을 해 준다면 지금 뭐 연인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봐야 되나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알아야지 내가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냥 훅 빠져버리잖아. 음. 그러니까 나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안단다, 나를 놓친다라는 말이 뭐 어떤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다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맞춰주는 거? 것처럼 음. 이렇게 하다가 인제 정신이 이게 뭐 사랑의 그 지수가 좀 탁 깨어 들어줄 가지고 때. 얘가 쭉 내려갈 때는 인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쟤한테 왜 다 그치. 맞추고 있나?' 이렇게? 음. 그러든지 뭐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음. 인제 본인도 모르는 자기의 어떤 그 내적 갈등이 생기면서 그걸 상대방에게 풀기도 하고. 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그 인제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아니면 아직 거기까진 아닌데 약간 썸 타는 경우. 썸을 탔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나야지 관계적으로 저 남자가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러면? 어 궁금해해 주는 사람? 아. 그런 사람? 그러니까 ABC에 지금 썸을 타는 사람 중에 어떤 애가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 "너 오늘 뭐 음. 했어? 너 음.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서로 할 이야기도 많아지잖아요. 음. 엄마와 아이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음. 우리 아이 탐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 아이 지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어떤 썸 타는데 누굴 만났을 때 어떤 남자친구가 너 오늘 뭐 했어? 무슨 일 해?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음. 친구는 "나 오늘 이거 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음음음음음. 사람은 "야 여기 가 보자. 여기 되게 좋더라." 하면서 뭐 음. 지 것도 말 안 하고 남의 것도 내 것도 음. 안 물어보고 뭔가를 음. 계속 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음음.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나한테 뭘 "너가 뭐 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좋다 이 말씀이세요? 음. 그러니까 뭐 뭐 남자 친구가 맛있는 맛집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음. "나는 오늘 이 집의 이 음식을 되게 먹고 싶은데 너는 어때? 너는 이 집의 음식을 이 집의 음식이 괜찮아? 너가 좋아하는 종류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봐 주면 음. 그 여자친구도 자기도 한 번도 생각 안 해 봤던 거 내가 음식점에 갈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지 '내가 나에게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남자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들이 넷 이잖아요. 네. 그중에 한 애가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항상 물어보는 애, 상대방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그렇고 맞아. 여자도 "나 이거 해 음. 줘." 뭐 쟁쟁거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 여자 이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인제 여자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성 공동체니까 본인들도 우리도 남자들을 만날 때 "이거 해 줘, 이거 해 줘." 하지 말고 '아 제가 좋아할까? 뭐 오빠가 좋아할까? 아니면 저 동생이 좋아할까?' 요즘 연하도 많이 사귀니까. 아니면 '내 남자 친구가 이걸 좋아할까?' 하고 물어보자. 그거 좀 그렇죠.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그거는 인제 제가 10 년을 연애할 때는 음. 서로가 콩깍지가 씌여 있는 상태니까 10년 음. 연애하더라도 음. 좀 맞춰 주는 편이잖아요 음. 저. 음. 근데 결혼은 또 현실이잖아. 음. 그러니까 서로 막 기싸움한단 말이에요. 아 결혼하고 나서. 네가 더 잘하는지 내가 더 잘하는지 음. "나 이만큼 했으니까 네가 또 이만큼 해야지." 막 이걸 음. 막 견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시간을 오래 인제 지내다 보니까 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되게 궁금해지는 거야. 아.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인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뭐 사회라는 환경적인 게 또 있잖아. 우리 시대 때는 음, 또 그런 어떤 저런 것도 있었고, 90년대, 뭐 80년대 연애할 때는 대부분의 또 흐름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음. 그럼 지금 보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결혼하고 10년 연애에다가 결혼 생활하면 35년, 그건 35년, 그리고 아는 세월까지 하면 더 길 텐데, 사귀지 않고 아는 세월까지 하면 더 긴데, 지금, 세월을 보시니까 지금에서야 남편분이 궁금해지세요. 그러면 지금 더 찐이겠다. 사귀는 게. 저 오늘도 같이 저녁을 음, 먹으면서 그 프랑스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인제 여행지에 갔을 때의 그 파리라는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음, 그 파리의 파리를 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저한테 추천을 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 그냥 팍 느껴진다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을 난 파리에서 살았을 때 내 어떤 이 감성이 확 올라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음. 하더라고요. 오, 낭만적이시다.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죠.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음,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의 그 관계를 가지고 되면 통상적으로 막 네 좋아하는 거 해라 뭐 음악을 듣든가 무슨 뽕짝을 듣든가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응. 묻혀지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냥 밥 먹고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어. 그러지 않으시고 왜? 왜 그랬는데 궁금해 하신 거예요? 그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런 마음이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분은 똑같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음, 파리가 되게 실망스러웠다는 거야. 음, 근데 영국이 되게 좋았대. 음, 그래서 그때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음, 그러면 영국과 파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내 마음에 가장 더 와닿는 곳은 어디였어? 음. 인제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가 여쭤보는 거는 보통 부부가 그렇게 오랜 세월 가면 그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런갑다 하고 뭐 그냥 그러는데 계속 궁금증을 가지면서 원래 관계 회복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시겠지만 그게 계속 물어보니까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되게 좋아하고 뭐 10년 연애하고 26 년을 같이 25 년을 같이 살았지만 인제 서로 되게 뭐 연애할 때는 그냥 뭐지 그냥 연애다 아니지. 치고 서로 맞춰 준다 음. 그랬잖아요. 근데 인제 25년 동안 살 때는 진짜 사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애 키우고 그 식구도 많았잖아 또. 음. 식구도 많고 뭐 둘이서 뭐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고 시간도 뭐 없고. 우리는 신혼여행도 친구들 다 같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행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였어요, 음. 친구들이랑. 근데 지금에서야 인제 서로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됐네요. 애들 크고 어느 정도. 인제 애들을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음. 둘이서 지낼 시간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진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진하게 음. 먹는다는 게 그 말의 농도가 되게 짙어질 수 그렇지. 있는 서로서로 상황이 얘기할 수 생겨요.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오고 내가 몰랐던 거가 되게 궁금해지고. 그동안에 같이는 살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25 년간의 그 삶의 뭐 전투라고 하면 이 막 크고 작은 거를 같이 버텨낸 하나의 동지로서 음. 인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안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오래 안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변하듯이 상대방도 변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변함이 있겠네요. 오래 갈수록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럼. 그래서 지금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꾸 변할 거잖아요. 뭔가가 음. 쌓이고 음. 또 짙어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더 기대돼요 이제는 솔직히. 아. 그러니까는 관계가 음. 인제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성숙의 단계니까 우리가 와인을 성숙시키고 성숙할 때 맛이 기대가 되잖아. 숙성되는 거. 숙성되면 '이게 음. 무슨 맛일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인제 그게 더 음음. 기대가 된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 지금 남자친구를 사귈까 어떤 사람을 사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진짜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이제 노년은 아니다 아직 그치? 근데 노년으로 가는 중장년 중장년이죠. 그죠? 중장년층에 어떻게 보면 무뎌질 수 있는 부부 관계에서 이게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다른 새로운 장, 더 진한 장, 더 정말 사람을 알아가는 장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음.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건 필수 조건인데 음. 이제 이 정도 중장년쯤에 들었을 때는 반드시 자기 공간과 자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럼 뭐 반대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음. 내가 내 공간과 내 시간이 있고 나의 어떤 재량권, 나만의 어떤 그거를 이제 갖고 싶다면 반대로 내 남편한테도 그걸 허용해 줘야 되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왜 그런 부분 있잖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서 전화해서 어디야? 어디야? 그리고 통장 관리도 마찬가지 않아? 돈 뭐 썼어? 뭐 썼어? 다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령쯤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강하지 못해요. 왜요? 일단은 각자가 독립된 개체로 중장년층일수록 각자가 독립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첫 음, 번째. 그러려면 경제적인 독립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음, 공동 관리할 거는 공동으로 하고 관리고. 각자 거는 각자가 관리를 하고 근데 맞벌이가 아니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내가 이 하우스 워크 하는 경비를 지불해야지 남편이. 오. 그러니까 사실 이 관계라는 게 그 관계를 알아간다는 게 그냥 서로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실천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쵸? 그렇죠. 그거는 음,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 관계의 일부분이거든. 음. 그러니까는 관계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내가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실천 부분에서도 통장 관리라든지 뭐 방 구조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생활의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걸로 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첫 번째 가장 필요 조건은 뭐다? 선생님, 이렇게 중년에서 이제 멋진 성숙된 와인의 맛을 기대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독립된 시간과 독립된 공간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각자. 각자. 음. 어. 근데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그런데 나는 하고 싶어. 나는 당연해. 근데 남한테, 내 남편한테 그걸 못하는, 그렇게 해주면 막 불안한 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탐구 생활을 해보고 불안해하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걸 서로 이야기를 계속 나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그것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 음, 그러면 이렇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면 최소한에부터 시작해야지. 음,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동안 했던 그 관계 거기에서 약간 조금 주제를 다르게 좀 해봐서 연인 사이, 그다음에 남편 사이,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남편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가지 이유로. 근데 지금 오늘 편은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남편과 애인의 관계에서부터 쭉 왔을 때 이제 중장년층이 됐을 때는 또 이런 관계로 된다는 거를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다 우리 남편 같지는 않잖아. 어떤 남편마다 공간이 너무 있는 남편이 있고 또 공간을 줄여야 되는 남편도 있고 너무 공간이 많아서 야는 갔다가 들어오지를 않는 사람이 있고 너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로 맞아요. 한번 예,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나누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